누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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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과 함께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그냥 놀러 오신 분들 아닌가요? 그렇게 사람이 많죠?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기자님들도 표정이 더 좋으시네요. 해운대에 오시니까.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읍소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악어의 눈물이니까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악어의 눈물은 어떤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쓰레기 같은 막말을 자기 형수한테 한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그거 한번 읊어볼까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배짱 좋고 용기 있는 사람인데 용기가 안 납니다. 그 말을 읊을 정도로 제가 용기가 나면 그때 제가 읊어보죠. 그런데 그 쓰레기 같은 욕설을 자기 형수한테 한 것이 드러나자 이재명 대표가 고개석상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게 바로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정작 욕을 한 대상인 형수나 자기가 정신병원에 넣은 형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진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김미애나 주진우, 우리 국민의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자, 제가 여러 군데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작한 지 100일도 안 됐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냥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이 선거나 정치에서 뭐 얻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그냥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안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저를 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주진우를, 김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산을 무대로 한 영화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 전 최근에 본, 그렇게 최근은 아니죠. 또 오래됐네요. 영화 중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정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최민식이 어디를 치러 가자고 하니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란 게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깡패들 싸움에서도 명분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지금 정치하고 표를 달라는 명분이 뭡니까? 뭡니까? 자기 감옥 안 가겠다. 자기가 죄 짓고 처벌받으니까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따위 명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정치가 자기 감옥 가지 않겠다, 자기 감옥 보낸 거 복수하겠다가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명분의 전부일 수 있습니까? 그건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분을 말씀드리죠. 저는 그런 범죄자들을 일단 이 혼탁한 정치판에서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국회의원 세비 확 깎아버리고 국회의원 정수 250으로 줄여버리고 조국처럼 감방 가는 사람들 생기면 비례대표 승계 못하게 하고 출판 기념회 빙자해서 돈 뜯어가는 거 막겠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으로 여의도 구태 정치를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완전히 이전함으로써 끝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개혁을 말한 사람이 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이 정치개혁을 말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정치개혁을 실천한 첫 번째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며칠 전 여의도에서 출근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산업은행의 관계자들이 저에게 와서 산업은행 왜 부산으로 이전하는지에 대해서 항의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그냥 서로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국민의힘의 공약이라고요. 우리는 해낼 겁니다. 저는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의 신공항 빨리 완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우리가 해낼 겁니다. 북한 개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사심이 들어있습니다만 우리 전통의 롯데의 사직구장 재건축할 겁니다. 새롭고 멋진 구장으로 재건축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들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늘 자기를 지켜달라고 정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전에 눈물도 흘리고 간식도 하면서 국민들께 자기를 지켜달라고 징징댑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3명이 나중에 어려워지더라도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서지 마십시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 부산에 왔었을 때 1952라고 쓴 스웨셔츠를 입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1992년을 너무 잘 기억합니다. 제 동갑내기였던 고졸신인 염종석이 그때 롯데를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염종석의 위대한 슬라이더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염종석이 저는 그때 정말 저렇게까지 몸을 혹사해도 괜찮아? 라고 걱정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염종석은 그 빛나는 1992년 이후에는 그 1992년 같은 해를 다시 맞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한 해만으로도 염종석이 아직까지 빛나는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4월 10일 선거가 정말 대한민국을 운명을 바꿀 중대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지배로 들어가느냐,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날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4월 10일 선거를 앞두고 여러분의 염종석이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4월 10일에 완전히 소진되고 제가 더 이상 뭘 못하게 되더라도 이 선거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200석을 얘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란 글자를 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과장입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막아야 합니다. 저는 그걸 막기 위한 것이 제가 몸을 던지고 소진될 만한 충분한 명분과 가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꺼이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조국 대표에게 제가 계속 묻고 있으면 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운동학원 있죠? 있죠? 왜 그거 헌납 안 합니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범죄자로서 처벌받는다면 약속 안 지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이끌기 위해서 지도자로, 정치 리더로 나서겠다면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조국에게만 이렇게 관대합니까? 여러분, 주위를 둘러봐 보십시오.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처럼 범죄 혐의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카톡방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서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여러분을 지배하려 하는 겁니까? 저는 그걸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진우도 김미애도 그걸 두고 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막겠습니다. 그걸 막지 않고서 정치개혁도 없고 민생개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조 심판, 범죄자 심판은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나라의 주인공이고 국민입니다. 그리고 이 부산은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끝까지 이 나라를 지켜냈고 어려울 때 다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냈던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여러분의 눈높이에 부족한 것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부족한 사람이다, 바꿔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든 제가 큰 상처를 입더라도 바꾸지 않았습니까?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만족하지 못하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게 하실 겁니까? 범죄자들이 여러분처럼 선량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렇게 두실 겁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부산이 나서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단지 이 부산, 주진우와 김미애를 응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위대한 시민들에게 범죄자들의 정치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범죄자들이 정말 이길까봐 불안하세요? 불안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나라입니다. 범죄자들이 어떻게 뻔뻔하게 오만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위대한 국민들이 눈뜨고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의 눈치 보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런 정치를 제가 책임지고 국민의힘을 이끌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의 정치, 새로운 국회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눈치만 볼 겁니다. 그런 정치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미애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진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이 두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박박 기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밖으로 나가서 진짜 우리가 왜 이겨야 하는지, 대한민국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단 한 분씩한테만 우리의 진심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범죄자들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건 영화 제목처럼 범죄와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제 말이 심합니까? 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답을 해보라고 하십시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게 아니라는 겁니까? 여러분, 저희는 반성합니다. 왜냐? 정부를 맡은 사람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할 말이 있더라도 반성합니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고 하면 무조건 거기에 따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습니까? 양문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대출받은 돈은 소상공인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우리 공동체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현장 조사를 나선다고 했죠. 그게 왜 사기 대출이 아닙니까? 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기 대출이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양문석 씨가 얘기했고, 저는 저를 고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왜 저에게 아직까지 고소장이 안 날라옵니까? 그 대신에 오늘 우리 국민의힘이 양문석 씨를 사기 대출로 고발했습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지지층이 많은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국회로 보내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정치입니까? 여러분을 존중하는 정치입니까?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정치입니다. 저는 우리가 몇 석 잃더라도 저는 여러분이 원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다 찬성하지 않으시는 건 알지만 저는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추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의 정치, 2024년부터의 몇 년간의 정치 이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 뽑아놓으면 여러분이 뽑은 이후에 더 기고만장해져서 여러분이 뭐라고 말하든 귀등으로도 안 들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굴 찡그리고 싫은 소리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집에 가서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됩니다. 저는 그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반응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힘,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할 정치는 바로 그겁니다. 3월 19일에 이재명 대표가 양문석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막말들을 늘어놓은 것에 대해서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입니다. 평가는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사기 대출하는 사람이 그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고 여러분을 지배하게 둬선 되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정치는 지배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을 섬깁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쁘시면 정말 밤잠 못 자고, 여러분이 한 말씀 하시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춰보려고 애쓰는 정치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공복이 되고 싶은 겁니다. 저 사람들의 지배하는 정치와 우리의 섬기는 정치를
그 본질적인 차이를 알아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수원에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뱉어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또 더 한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근거도 없습니다. 예전에 이화여대에서 대학생들을 성상납을 시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들은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떳떳하게 떠들어대고, 제가 그걸 지적하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올렸더군요. 한동훈, 역사 공부해라. 여러분, 그게 역사입니까? 막말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여성 혐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사람도 그대로 둡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도 이재명 대표는 이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정치입니까? 이 사람은 뽑아줘도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여기 불러내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싸워야 할 때 싸웠고, 그런 데서 주눅 들지 않고, 그런 데서 겁먹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왔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움찔하시면 정말 겁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소심해집니다.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람 누구에게도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만을 섬기는 정치, 국민의힘이 하려는 정치입니다. 그걸 5월부터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번 선거부터 저희가 강력하게 추진해서 수개표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시는 분이 아직도 계시는 건 제가 압니다만, 여러분,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무조건 가십시오. 무조건 가주세요. 무조건 가셔서 우리 국민만 보고 찍어주십시오. 그래야 범죄자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조국 이런 분들이 200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2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2번을 얘기하지만 저 사람들은 200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200석을 얘기할까요? 그냥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생각하지만 그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이미 이분들은 시도해 본 적이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여러분, 그걸 막아야 합니다.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지나오는 선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절실하게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주셔야 합니다. 주인공이 되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주시면 여기 주진우와 김미애와 제가 여러분의 맨 앞에서 모든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주진우를 잘합니다. 정말 유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해운대를 정말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주진우가 해운대를 대표하게 되면 해운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진우가 해운대를 바꾸는 그 길에 제가 늘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주진우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김미애는 그 인생 역적을만 봐도 다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미애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한, 제가 아까 읊겠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저를 말리셨죠? 그럴 정도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그 욕설을 하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런 바탕에서 정치를 하고 여러분에게 그런 바탕에 정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애는 어떻습니까? 봉사하는 사람을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랑을 퍼뜨리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김미애의 정치는 그런 정치고 김미애의 정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정치가 될 겁니다. 그 정치를 더욱 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을 보면서 대형 정치인이 탄생하고 있다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바로 김미애입니다. 김미애입니다. 김미애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대표해서 사랑의 정치와 봉사의 정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주진우 후보, 해운대구 을 김미애 후보 무더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운대갑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주진우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제 한 몸 다 쏟아부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또 부산 산업은행 이전도 기어이 안 해주는 것에 너무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민주당 심판하고 또 우리 해운대 현안들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옆에 계신 해운대의 김미애 의원님 같이 모시고 우리 해운대에 있는 해묵은 현안들, 수건사업들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민주당이 할 수 없는 거 정치개혁, 반드시 정치개혁 이뤄서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운대 갑구에는 오랫동안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것들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심에 53사단이 붙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공간이 좁았습니다. 저는 부산역과 해운대를 10분 사이에 있는 부산형 급행철도를 여기에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성터널 조기 착공해서 우회도로 확실하게 만들고 곳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3사단 이전 1996년도부터 말로만 있었지만 한 번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랑 협의해야 되고 정부랑 모든 걸 조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부산시가 또 해운대구가 앞장서서 53사단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53사단이 이전되면 해운대의 200만 평 부지에 그린벨트도 해제시켜서 그곳에 젊은 사람들의 청년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만 평이면 여의도 국회 부지가 10만 평입니다. 그것에 20배가 넘는 땅입니다. 그곳에 사이언스 파크 지어서 젊은 청년들 일자리를 하고도 정말로 많은 공간이 남습니다. 주민들한테 정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넣고 공연장, 문화체험관,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넓은 해운대구에 축구장 하나, 겨우 딸랑 하나 있어서 저녁 8시, 9시까지 중학생 애들이 덜덜 떨어가면서 축구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꼭 반드시 이뤄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잘 살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을 풍부한 도시로 제가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꼭 저를 밀어주십시오. 네, 옆에서 김미애 의원님께서 자꾸 째려보시는 것 같아서 이만 마이크를 남기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해운대 가면 누구? 기호 2번 주진우. 여러분, 저는 해운대 의뢰 김미애입니다. 여러분, 지난 4년 김미애 해운대 의뢰 의정활동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동네는 올 때마다 달라져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머리가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입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우같이 입만 살아서 살살거려서는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후보자 토론회 하는 거 보셨습니까? 누가 일머리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 다 들통났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로 포장된 거 백날 포장해도 포장지 뜯으면 끝입니다. 맞죠? 포장지는 뜯어내라. 그리고 알맹이로 싸우자. 그 알맹이가 뭡니까? 전문성, 일머리. 우리 둘 다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좀 다른 변호사입니다. 여는 서울대 법대, 저는 동아대 법대. 그래도 하는 일은 여러분, 각자의 살아온 삶이 달라도 오로지 하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이 대한민국 제대로 수호하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정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시민의, 우리 해운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정치입니다. 맞죠? 더불어민주당 현수막 뭡니까? 또 윤석열 뽑으시렵니까? 윤석열이 후보입니까? 주진우가 후보입니까? 윤석열이 후보입니까? 김미애가 후보입니까?
그러면서 이 가불의 두 후보가 대통령 탄핵하겠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후보자 토론 때 탄핵 사유를 물어봤습니다. 헌법상 탄핵 사유를 물어봐야 돼. 모릅니다. 헌법상 탄핵 사유도 모르고 주전동형 비례제 지난 20대 일방으로 밀어붙여놓고 의석수 산정 방식 물어보니까 그것도 모른답니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본인도 모르고 비례 대표 뽑아달라고 합니다. 유권자를, 우리 국민을, 우리 시민을, 우리 국민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런 정당에 우리 소중한 한 표를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주진우 후보 너무 똑똑하죠. 이 김미애는 개천에서 용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개천에 용대는 거 누가 짓밟았습니까? 문재인 정권, 조국, 이들이 짓밟았습니다. 이재명이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혁신당, 이름에 더불어, 이름에 민주 붙여놓고 그거 하나도 안 지킵니다. 혁신의 1번 비례대표 박은정 검사 출신입니다. 남편 검사장 출신입니다. 저는 16년간 변호사 하다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16년 동안 22억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한 건에 그것도 다단계 사기꾼 가해자 변호해서 수입료 22억 그래놓고 혁신을 하겠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 김미애는 10년 동안 국선 변호만 762건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엄마 아빠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누구나 꿈꾸고 이룰 수 있는 그 공정한 나라 그거 만들라고 정치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째 저렇게 편하게 정치합니까? 온갖 거 보험 잡고 누리고 온갖 거 말 한마디 하면은 개딸들이 달라붙고 너무나 쉽게 정치합니다. 너무나 쉽게 선동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꿈꾸고 노력했더니 이룰 수 있었던 변호사의 길, 국회의원의 길 이거 저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용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국 대표 한번 봅시다. 개천에서 다 용 낼 필요 없다. 개구리 가재 부으로 살아도 한다. 내가 조국을 좋아했습니다. 한때 법 공부할 때 멋지잖아요. 책도 잘 썼습니다. 그 책 갖다 버려야 될 책인데 제가 그 말을 믿고 나도 개천에서 허우적거릴 뻔했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도 뒤늦게라도 대학도 가고 싶었고 변호사도 되고 싶었고 돈도 잘 벌고 싶었습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더불어 가는 세상, 민주주의, 혁신, 그게 뭡니까? 그런 아이도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했습니까? 아니죠. 철저히 본인들 기득권 유지, 한번 운동해놓고 평생 그걸로 울고 먹고 보험 잡고 국민들 선동하고 갈라치기 하고 이 나라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번 4.20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느냐,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보고는 좀, 그래, 애 안 써도, 용 안 써도 이기는데 뭐하러 그래 열심히 하냐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제 혼자 배지 달면 뭐합니까? 저 혼자 배지 달면 뭐합니까,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제대로 만들고 싶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제가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민주당, 정의당, 조국 혁신당 가장 사회적 약자들의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제가 만든 법이 보호출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위기 임산부가 아기를 낳아서 스스로 못 키워서 바로 살해하거나
버려진 아기, 이 아기가 한 해 100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0년 12월에 발의했습니다.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서 아기를 스스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도 안 되면 익명으로 출산하게 하고 이 아기는 입양이나 가정유탁을 보내자. 그런데 이건 누가 반대했는지 아세요? 그 가짜들이 반대를 해요. 표도 안 되고 돈도 안 됩니다. 그 아기들 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하고 버려지는데 표 안 되고 돈도 안 되니 신경을 안 씁니다. 그것이 저들의 위선인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저는 저 위선을, 저 가면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진짜로 사회적 약자를 위하고 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지, 그래서 애터지게 정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입니다. 대한민국 위기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집니다. 저 위선자들이 대한민국을, 여러분, 국회를 범죄 도피처로 만들려 하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 두면 됩니까? 세상에 저는 그런 사람들 처음 봅니다. 주변이 6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도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국회의원이 되어서 법안 발의 제대로 안 하고 상임위 본회의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주 2, 3회 재판받으러 가면서 또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고, 1심,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받고 창당하고,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비례대표 후보 달고, 남편은 1년 만에 41억. 정말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여러분 울게 만들고, 그 가해자들, 악질 사기꾼들을 변호하면서 돈을 끌어 담았잖아요. 그래놓고 혁신당 이름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답니다. 그리고 돈봉투 전당대회로 구속 기소되어서 구치소에서 재판받으면서 창당을 합니다. 세계사에 이런 부끄러운 국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 풍토가 이렇게 망가졌단 말입니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4.10 총선에, 여러분 여기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많은 분들을 왜 4.10 총선이 중요한지, 4.10 총선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여러분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기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오시나 봅니다.